면접 준비 막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고 그것조차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시키는 것까지만 하면 돼. 학원에서 한 애들은 또 뭐 학원에서 한 거 나름대로 너가 나중에 남을 게 있으니까 잘한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아. 얘들아 웬만하면 여기는 너희가 떨어지면은 학교에서 실수한 거야. 그거는 그 고인고에서 가까운 학교 몇 학교 있잖아. 거기서 이제 허수인 애들이 좀 지원을 했을 거니까. 확실하지? 허수인 애들 지원했지? 응. 어쨌든 공수2 한번 보자. 얘들아 내가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고민을 많이 했어. 고민을 많이 해서 한 번에 공수원수를 다 나가는 게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아니 공수원수가 아니라 사실 책이 3권인 거잖아. 3권을 다 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줄여보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 거야. 하루는 블라랑 필모를 하고 또 하루는 필모랑 공수2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필모는 어차피 매일 나가야 되는 거고 이미 매일 나가도록 매 수업마다 나가도록 작업이 돼 있어서. 그리고 필모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고인고라고 시험이 엄청 특별한 거는 있긴 하지. 근데 송파 지역이든 강동 지역이든 기본 베이스가 모의고사 기반이야. 그래서 제일 좋아. 근데 대치로만 넘어가도, 그러니까 옆 동네 대치잖아. 대치로만 넘어가도 모의고사 기반인데 변형이 엄청 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유지역 정도면은 모의고사 어느 정도만 해도 대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방학 때 모의고사 한 번 정도는 돌 수 있게 주요 문항들만 뽑은 거야. 자이스토리나 마더톤 같은 거 너무 두껍잖아. 그럼 이제 거기서 너희가 중요한, 사실 막 기본 문제 같은 거 굳이 막 노가다에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럼 그거는 그냥 학교 시험지 같은 거 너희 다다음 주부터 풀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기본 문제 푸는 거 정도면 방학 때 연습은 충분해.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말고. 그리고 공수2는 약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대충 넘어가는 건 안 돼. 생각보다 너희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얘들아 여기 정과적표 거기 보면은 처음에 뭐 나와 있어? 두 점 사이의 거리 나와 있지. 그럼 봐봐. 너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1,2랑 3,4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거 너희 뭐 굳이 공식 외워야 구하니? 그거 아니지.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걸 보고 너희가 뭐라고 해석을 할 줄도 알아야 되냐면 a,c와 b,d 사이의 거리의 제곱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야. 모형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뒤에, 그러니까 나는 항상 수투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 너희가 접선의 방정식 같은 거 공식 수투 안 하는 애들 없지? 접선의 방정식 같은 거 공식 막 따로 외우니? 안 외우지. 근데 외워야 돼. 그 모양 자체가 문제에서 텍스트로 들어가 있어. 수능 문제에서는. 그래서 교과서에서 개념이라고 따로 박스를 쳐놓은 거야. 그래서 그 모양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개념은 사실 이제 얘들아 그거 굳이 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 그것도 당연히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을 무시해서는 안 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도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어. 내가 너네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업할 때도 그거 얘기했지. 내가 등차 수열은 공식 쓰라고 해서 쓰지 말라 그랬어? 쓰지 말라 그랬지. 근데 내가 공식 무시하진 않았지. 공식에서 의미 있는 거 다 뽑아냈지.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공식은 생김새가 중요해 그냥. 그래서 너희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옆에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모양도 있지. 그럼 그건 다시 너희가 뭐로 만들면 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랑 똑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 알겠지? 그 다음 내분점과 외분점. 내외분점이라는 건 결국 중요한 게 뭐야? 내외분점이라는 건 그 점들이 어디 위에 있다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 그리고 내외분점 구하는 공식의 원리는 뭐야? 닮음. 너 이런 거잖아. 한 직선 위에 대점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내외분점 공식 증명을 하잖아. 됐어?
그런데 중요한 게 세 점 또는 네 점 뭐 몇 개의 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그거의 원리는 닮음이었다. 그 정도를 기억을 하는 게 좋고 그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가 1,2야. 여기가 3,4야. 그럼 이제 여기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도 여기 b가 1대2. 그러니까 그림은 안 그래 보이지만 1대2래. 그럼 여기의 좌표를 구해봐. 라고 하면 너희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점은 A랑 B의 몇 대 몇 외분점이야? 3대2 외분점이지. 그럼 사실 공식 쓰면 쉽게 구할 수 있지. 근데 공식 말고 이렇게도 연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얘들아, 여기 x좌표가 몇 만큼 차이나? 이만큼 차이 나지. 그럼 얘네 둘은 x좌표가 몇 차이가 날까? 4. 그럼 여기는 7이네. 그럼 얘랑 x좌표 몇 만큼 차이나? 이만큼 차이 나니까 얘네들 x좌표래. y좌표 얼만큼 차이나? 4만큼 차이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이 필요가 없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게 유리하지도 않아. 왜냐면은 이게 적당하게 얘네 간격이 2였기 때문에 1의 배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거꾸로 봤을 때 이 간격이 만약에 여기가 뭐 1대2인데 여기가 2야. 근데 얘네 둘 차가 3이야. 그럼 이제 그럴 때는 공식 쓰는 게 나아. 괜히 머리 굴리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할 줄 알고 공식도 쓸 줄 알아야 돼. 그럼 공식 정리 한 번만 해보자. x1, y1과 x2, y2 m 대N 내분점 x좌표만 써보면 m 더하기 n 분의 누가 먼저 나와? x2가 먼저 나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게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은 여기 플러스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되고.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중에 특이한 점들 있지? 중점이랑 무게중심? 중점은 어떻게 구해? 중점은 평균. 그럼 무게중심은? 평균. 됐어? 중점도 평균, 무게중심도 평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보이면 너희가 내분점, 외분점을 떠올려야 되고, 모의고사 문항 중에도 분명히 있어. 아니 모의고사 문항인데 교과서에 이 형태로 그냥 준 게 있거든. 식이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이렇게 숫자 넣어서 준 게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너희가 이게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를 바로 캐치를 해야 돼. 또는 이런 것만 봐도 혹시 얘를 내분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여기에 7로 나누고 7로 곱하는 이런 짓들도 나중에 하게 될 거야. 이거는 너희가 나중에 기하 배울 때 한 번쯤은 하게 될 짓이야. 그래서 공식을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공식의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항상 강조하고 싶고. 오케이? 그래야만 너희가 야 4x 더하기 3y를 보고 내분점을 어떻게 떠올려? 공식도 모르면. 근데 분명히 4x 더하기 3y 꼴을 봤을 때 내분점을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거든? 근데 그 뒤에부터 살짝 문제야. 얘들아 이건 너희 다 아는 거니까 대답들을 해가면서 들어와. 안 그러면 졸리고 지금 되게 힘들거든? 우리가 정과접표 단원에서 하는 게 사실 뭐냐면 중학교에서 배운 도형들 있지. 그럼 그거의 기본적인 성질들은 우리가 웬만큼 다 익히고 넘어왔잖아? 근데 걔네들의 성질 중에서 차마 증명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 그냥 도형의 기본적인 성질들만으로 증명하지 못한 새로운 성질들이 있어. 그럼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좌표 평면으로 끌고 온 거야. 됐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좌표 평면으로 여기서 끌고 왔잖아. 그럼 거기 안에서 너희가 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도형들의 성질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각형에는 몇 개의 심이 있어? 5개. 근데 그 5개 중에 몇 개만 중요해? 3개만 중요해? 내심, 외심, 수심, 방심, 무게중심. 네 중에서 누구랑 누구는 처음 들어봐? 사실 처음 들어보면 안 되는데. 수심, 방심. 있는데 수심, 방심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심부터 한번 해보자. 내심이 뭐야? 내저번의 중심이요 말고. 오? 그치. 정확한 거야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도 있을까? 그게 방심이야.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그래서 어찌됐든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내심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겠지. 그럼 너희가 뭘 구해야 된다는 거야? 내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 내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건 직선의 방정식에서 할 거니까 여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자. 됐어? 그리고 나면
내각의 이등분선이 그러니까 내심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찾는 거야? 내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고 내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찾지. 그럼 사실 두 개만 내각의 이등분선을 찾아도 되는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찾았다고 쳐. 이거 대 이거 몇 대 몇이야? 그런 거 없지? 내심에선 그런 거 없어. 대신 내심에선 뭐가 있어? 여기는 안 바뀌네. 요거 대 요게 m 대 n이면 요거 대 요거도 m 대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래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야?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야. 내심이라고 대놓고 주지 않아. 뭐라고 줄 것 같아?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줄 수도 있어. 그냥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주면 너희가 그 위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각의 이등분선 얘기가 나오면 이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철저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외심. 외심은 뭐야? 오, 현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사실 이렇게야. 근데 현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기특하지. 왜?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야 되거든. 너희 중3 내신할 때. 그 중심 찾는 거 문제 나오잖아. 그 그릇 깨진 거. 그래서 어찌됐든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건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 얘도 두 개만 있으면 여기가 외심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지. 근데 내가 여기 왜 1번이라고 썼을까? 외심 찾는 방법이 기본적인 게 몇 가지가 더 있어. 두 번째, 어떻게 찾냐면 그 외심을 P라고 두면 각 꼭지점을 A, B, C라고 두면 PA는 PB는 PC 이렇게 두고도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어차피 너희가 수학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수투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세 번째 방법 원의 방정식으로 구하면 되지. 원의 방정식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을 이용해서 여기에다 세점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너희 이 중에 뭘로 구하고 싶어? 일단 내 의견은 난 하기 싫어.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어떡해? 이게 간절히 바라는 거야. 이게 아니길. 그래서 외심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냐면 얘들아 외심 중에 그나마 찾기 쉬운 외심이 무슨 삼각형의 외심이야? 그치?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거야. 그 문제에서 얘가 무슨 삼각형이길? 직각삼각형을 간절히 바라야 돼. 근데 직각삼각형인 걸 어떻게 찾아? 길이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봐도 되지. 다음 두 번째 그치 기울기. 기울기가 수직인 거 요거 찾아보면 되지.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그거부터 체크를 해봐. 외심 문제가 나오면. 알겠지? 외심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체크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좌절하지 말고 그냥 계산해.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편한 게 아마 이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제일 많이 하고 이거 너무 싫어. 그다음 세 번째 뭐야?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정의가 뭐야? 오 제발 중선의 교점. 그럼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중선이라는 건 윗변의 중점 이것과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 윗변의 중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거. 얘도 몇 개만 있으면 돼? 선 두 개만 있으면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대 이거 B가 2대 1인 거지. 그리고 또 알면 좋은 게 이렇게 하면 몇 등분 돼? 넓이가 6등분 돼. 요거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럼 그때 이 중선의 교점이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중선 얘기가 나오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 얘를 떠올려야 돼. 그럼 얘는 뭘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여기를 원점으로 두고 그냥 좌표 설정해서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럼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뭐였냐면 내가 여기를 P라고 두고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고 얘네들의 중점을 M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파푸스의 중선 정리란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2배의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 내가 방금 버벅된 건 나도 공식을 잘 못 외워서 그래. 공식 못 외우고 항상 그냥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 얘들아
이거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랑 크게 상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래. 얘들아 이게 아무 삼각형에서는 성립하는 공식이지. 그럼 일반화를 시키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요 선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등변 삼각형 정도 생각할 수 있어? 그럼 P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지. PB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지. 됐어? 근데 얘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랑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두 배로 처리를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물론 이제 지금 외우고 있는 애들은 그냥 외우고 있으면 되지만. 됐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무게중심이라고 대놓고 줄 수도 있지만 무게중심이라고 대놓고 주는 경우에는 너희가 무게중심이 중선의 교점이니까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또는 중선 얘기가 나오면 누구도 생각을 해야 돼? 무게중심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이 있잖아. 정삼각형에서는 3개의 심이 어때? 일치하지.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3개의 심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밑변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다. 그런 것까지도 너희가 캐치를 잘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삼각형에서 끝나? 이게 이제 무슨 도형 해야 돼? 사각형 해야 되지? 사각형은 어제 애들도 말로 했어. 잘 대답해봐. 기준이 되는 사각형은 평행사면형부터 시작을 할 거야. 사다리꼴은 넘어가. 사다리꼴은 일단 넘어가.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등변 사다리꼴은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일단은 얘들아 평행사변형 결정 조건 몇 개야? 그치 5개지?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2개만 얘기하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각각 평행하다. 그 다음 한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고 2개의 길이가 같다. 이거 2개가 제일 중요해 사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이야. 대각선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서로를 그냥 이등분한다지. 자, 그럼 이제 평행사변형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마름모로 넘어가 봅시다. 마름모는 어떤 평행사변형이야? 이야씨 안돼. 마름모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야. 마름모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텍스트로 그렇게 나와. 어떠한 도형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대. 그리고 간접적으로 평행사변형 조건을 줘. 그럼 너희가 뭘 눈치채야 돼? 마름모임을 눈치채야 돼. 근데 마름모는 너희가 네 변의 길이가 다 같다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평행사변형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인 거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마름모도 정확하게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 이렇게 기억을 할 필요도 있어. 알겠지? 그리고 마름모의 대각선은 어떤 성질이 있어? 서로를 무슨 이등분? 수직 이등분. 그래서 수직 조건. 그래서 마름모는 잘 생각해보면 이 도형이 마름모다라고 나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 있어?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수직, 이등분 3개를 쓸 수 있지. 근데 마름모 문제에서 미지수 한 2개 정도씩밖에 없어. 2개 정도씩밖에 안 주거든? 근데 조건이 3개나 있어. 그럼 누굴 쓰는 게 가장 좋을까? 수직, 수직이랑 이등분을 쓰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왜 그러냐면은 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거리는 계산하면 몇 차야? 2차지. 그러니까 2차보다는 우리가 1차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해. 근데 이것도 대체로 그래. 대체로 2차를 써야 될 때도 있어. 약분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직사각형은 뭐 그 90도 얘기보다도 직사각형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대각선의 성질만 얘기하면 돼.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 같지.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기준으로 항상 사각형들을 기억을 해줘. 근데 사실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 기준으로는 조건이 많으니 마름모 기준으로는 정사각형을 어떻게 표현할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 그럼 직사각형 기준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렇지.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 그렇게만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나오기는 했잖아. 근데 근데 또 텍스트에서 보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이 엄청나게 중요해. 중학교 도형 무시하면 안 돼.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나도 이제 너네 중3들을 가르쳤었으니까
후보님들이랑 통화하면 그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 2학기 내신은 대충 하고 공수 원투 해야 되지 않나요? 2학기가 무너지면 공수 원투가 되지 않아. 지금 오늘 하는 얘기 중에 통계 얘기도 할 거야. 통계 얘기 나 아까 벌써 했는데 근데? 통계 얘기 했어 안 했어? 뭐 했어? 그렇지 평균. 지금 이제 하는 거에서 평균 얘기도 좀 할 거야. 되게 중요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중상과정 되게 중요하다고. 특히 2학기 너무 중요해. 그리고 여기 지금 최대 최소 할 얘기가 진짜 많거든? 잘 들어봐. 얘들아 최대 최소 몇 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하면 되거든? 시작해보자. 첫 번째. 근데 여기를 내가 큰 단원을 최대 최소라고 적어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최소값을 묻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소값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를 묻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 저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최대를 물을 수도 있고 그냥 맨 밑에 있는 PA 빼기 PB도 최대를 물어. 나머지는 최소만 물어. PA제곱 더하기 PB제곱만 최대 최소를 둘 다 물어.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1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너희가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기 6개의 틀 안에 끼워 넣어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최대 최소 문제가 안 흔들려. 그럼 보면 PA 더하기 PB의 최소도 사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뉠 거야. 조건이 없는 경우랑 조건이 있는 경우로 나뉠 거야. 조건이 없다라는 건 P에 대한 조건이 없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이렇게 있거든? A라는 점이랑 이렇게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P에 대한 조건이 없어. P가 접혀평면 어디 위에 있든 상관없어. 그러면 결국 그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은 언제야? 문제야? P가 어디 위에 있을 때야? P가 선분 AB 위에 있을 때. 그래서 P가 선분 AB 위에 있을 때 P가 선분 AB 위에 있을 때. 그래서 그다음 조건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자꾸 P가 어떤 직선 위에 있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P라는 점이 여기 있어. 그리고 A랑 B가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그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너희 뭐 할 거야? 둘 중에 한 점을 대칭이동 시켜서 뭘 만들 거야? 직선을 만들 거지. 그래서 조건이 있다라는 건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조건이 있을 때는 무슨 이동? 대칭 이동의 핵심인데 대칭 이동만 기억을 해서는 안 돼. 최종적으로는 뭐야? A, B, P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요게 핵심인 거야. A, B, P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됐어? 그럼 이제 하나씩 늘려가 보자. 이게 최악의 문제거든? 이거는 나는 안 내는 게 맞다고 봐. 이거는 경시 문제야 원래. 이건 경시 문제에서 안 내는 게 맞는데 선생님 설명 왜 하시나요? 이거 올림푸스 고난도에 있어서 그래. 올림푸스 고난도에 있다라는 건 올림푸스 고난도가 EBS 교재거든. EBS 교재에 있다라는 건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가장 많이 참고하는 교재일 거고 학교 선생님들이 얘 좀 어렵네? 하고 그냥 막 내실 수 있는 문제여서 그래.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일단 원리만 잘 알아보자고.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의 최소도 결국 원리는 뭐냐면 ABP를 한 직선 위에 두는 게 원리야. ABP를 한 직선 위에 두는 게 원리인데 어떻게 둘 거냐면 어떻게 둘 거냐면 이렇게 있고 P가 보통 여기 내부에 있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을 구할 때 얘는 도형을 회전시킬 거야. 회전시킬 때 몇 도 회전시키는 게 좋냐면 60도 회전시킬 거야. 우리가 결국 얘를 대칭 이동시킨 건 뭘 찾은 거냐면 대체할 수 있는 길이를 찾은 거거든. 근데 60도 회전해서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대체할 수 있는 길이 몇 개 찾을 수 있어? 2개나 찾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회전을 해서 뭘 할 거냐면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의 대체점이 있겠지? A, B, C 얘네들의 이제 대체점과
P의 대체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만들 거야. 목적은 이래. 결국 회전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얘를 60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야. 얘를 60도만큼 회전을 시킬 때, 얘 회전시켰을 때 정삼각형이 나오려면 사실 원래 이 문제 자체도 정삼각형이어야 되기는 해. 또는 적어도 한 각이 정삼각형이어야 돼. 그래서 60도, 45도, 75도 고삼각형이 나오거나 정삼각형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건 내가 이따 울고 문제로 보여줄게. 어찌됐든 이렇게 3개짜리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원리가 회전이야. 회전도 60도만. 그렇게 60도를 회전시켜서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이 네 점을 결국 한 직선 위에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됐어? 그럼 하나만 더 늘려보자. 이건 쉬워. 잘 봐봐. 이렇게 ABCD가 있어. 그럼 내가 한 요쯤에 P를 잡아볼게. 얘들아, 요쯤에. 얘들아, 그러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는 뭐야? P가 어디 있을 때야? 선분 AC 위에 있을 때지. 그래서 그러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는 뭐야? 선분 BD 위에 있을 때지. 그럼 P가 결국 요 두 선분의 교점 위에 있을 때고, 최소가 되는 점 P를 찾으라 그러면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 구하면 되지. 근데 최소 값만 구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냥 요 선분 길이랑 요 선분 길이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얘의 최소는 어렵지 않아. 얘는 뭐 정리할 필요도 없어. 그치? 요거의 그냥 확정 버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리고 얘는 조건이 뭐 없는 경우랑 조건이 있는 경우랑 따로 나오지는 않고, 뭐 점이 삼각형 내부에 있다 뭐 이 정도, 거의 조건이 없다라고 보면 돼. 어떤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삼각형 내부라는 건 그래도 내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개의 케이스는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 두 개 케이스 얘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려워서 사실 안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얘는 그냥 상황만 너희가 외우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1차인 것들 했으니까 2차인 것도 하고 3차인 건 없어 다행히. 근데 몇 번째야 이게? 몇 번째? 이거 설명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얘도 첫 번째 조건이 없는 경우랑 두 번째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 조건이 없는 경우는 얘도 자유롭거든? 그럼 그때 P의 좌표를 x, y라고 설정을 하면, P의 좌표를 x, y라고 설정을 하고 A를 뭐 1,2라고 하고 B를 3,4라고 해보자. 그럼 그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PA제곱 더하기 PB제곱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냥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러면은 얘 따로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2배의 x-세모의 제곱 더하기 2배의 y-네모의 제곱 더하기 별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됐어? 그럼 그때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가 세모이고 y가 네모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별표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얘네 둘 다가 0이 될 때가 최소값 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그때 이 세모랑 네모가 뭐가 되는 거야? 얘랑 얘의 평균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돼? 전기에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항상 그렇게 돼. 왜냐면 봐봐, 내가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어디였어? 그렇구나. 얘를 x2라고 하면은 여기를 x1, x2로 바꿔보면 2x제곱 마이너스 2배의 x1, x2, x 더하기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얘 대칭축이 뭐야? 2분의 x1 더하기 x2니까 평균이 맞잖아. 그럼 대칭축에 해당하는 애가 얘인 거고. 그래서 그래, 조건이 없을 때는 점 P가 누구일 때야? A랑 B의 중점일 때. 근데 중점보다 뭐로 기억을 하자고? 평균으로 기억을 해주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래야 요거까지 확장이 되니까.
얘들아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이것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최소일 때 조건이 없는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없는 경우만 문제로 나올 거야. 조건이 없는 경우는 결과가 뭐였어? P가 어떤 점일 때? A랑 B의 중점일 때지. 그럼 너희가 예측을 해봐.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야? P가 뭐일 때일 것 같아? ABC의 무게중심일 때. 무게중심 역시 세 점에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는 거지. 됐어? 그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나와. 됐니? 얘들아 이건 내가 부탁이야. 분명 이제 클리닉 시간에 와서 선생님 증명해 주세요 하면 내가 차분하게 다시 증명을 해줄 거야. 근데 수업 시간에 더 이상의 증명은 없어. 요거에 대한 왜 중점이에요? 에 대한 증명은 없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중점이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되는데 당연히 돼요. 됐어? 그럼 이제 조건이 있는 경우라는 건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조건이 있는 경우라는 건 어떤 도형이 위에 있을 때야. 그러니까 뭐 도형 위라는 게 특별한 도형이 아니라 선 또는 원, 2차 함수 이런 또 더 특이한 건 어떤 사각형 위 이럴 때 됐어? 그럼 그 선에 해당되는 건 분명히 x축, y축도 포함해서 선이겠지? 오케이? 그럼 그때는 뭘 써주냐면 얘들아 p제곱 더하기 pb제곱 오늘 언제 봤어? 제발 한 요쯤에 썼을걸? 그치? 헛수의 중선정리. 그래서 얘는 헛수의 중선정리를 사용을 할 거야. 얘는 문제로 바로 봅시다. 됐어? 그래서 너희가 이만큼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 케이스가 더 남았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그러니까 조건이 없을 때는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만 물어. 근데 이 헛수의 중선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특히 조건이 있는 문제는 최대랑 최소를 같이 묻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소만 물을 수도 있지만 최대랑 최소를 같이 묻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어쨌든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나왔을 때 저 P라는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다 이렇게 특정한 조건이 들어가면 그 문제는 헛수의 중선정리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럼 여섯 번째, 너희 이 문제는 아마 못 봤어야 정상인데 얘의 최대. 우리 다 지금 합의 최대 또는 최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이번엔 뭐야? 차의 최대지. 그럼 내가 여기서 물어볼게. 얘들아 세 점 P, A, B가 있어. 그럼 일반적으로 뭐가 만들어져? 세 점이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일반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절대값 PA-PB는 뭐보단 작냐면 AB보단 작을걸? 얘들아 너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야? 중학교 때 배운 대로 얘기해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야? 보통 이렇게 얘기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습니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한 변의 길이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써? 작겠지. 근데 뭐보단 커야 되냐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커야 돼.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분이 나오는 거야.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 얘랑 얘 중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운 거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 어때? 항상 크지? 항상 크지? 근데 봐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PA-PB의 길이가 정확하게 뭐랑 일치해? AB의 길이랑 일치하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쓸 수 있어? 등호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 그럼 이제 유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다시. 그래서 PA-PB의 절대값 씌운 거는 항상 뭐보다 작아 원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AB의 길이보다 작아. 근데 어떤 경우는 같아질 수 있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같아질 수 있고, 그때 이 등호가 성립할 때를 얘 무슨 값이라고 부르겠어? 최대. 그래서 이거의 최대는 언제야? AB 길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은 일단 답은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돼. 근데 이때는 언제라는 거야? ABP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지금 열심히 설명은 했지만 너희가 100% 이해했을 거라고는 바라지 않아. 이거를 너희가 한 번 보고 이해를 그치 이해는 했지. 이해는 했는데 이제 적재적소에 꺼내서 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어제도 겪었거든? 얘들아 저거 마지막 거 6번 있잖아. 저거 별거 아니다? 근데 너희한테 문제 풀라고 그러니까 애들 못 풀던데? 심지어 내가 저 문제를 한번 풀어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를 너희한테 풀어봐 했더니 아무것도 못 풀고 이렇게 손 떼고 있어. 그런 놀라운 경험을 너희도 오늘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특이한 건 어쨌든 얘야. 어쨌든 얘인데 얘는 최대값이 언제라고?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돼? A, B 길이 구하면 된다고. 근데 왜 이렇게 성립한다고? 세 점이 나오면 항상 뭐가 만들어지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는 얘는 AB의 길이보다는 항상 작아야 돼. 근데 언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세 점의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무슨 길이랑 같을 수 있는 거야? AB 길이랑 같을 수 있는 거야.를 이미지로 다 보여줬어. 됐어? 그럼 마지막 그거 뭐라고 나와있니? 필드라고 나와있지? 저게 사실 점과좌표 단원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 점과좌표뿐만 아니라 직선까지 포함해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가필드라는 이름 언제 들어봤어? 오 미쳤네. 그걸 기억한다고?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에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린다고? 아무튼 얘들아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봐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중에 넓이 이용해서 하는 증명이 있거든? 이거를 다른 사람이 증명을 해놨어. 근데 가필드라는 사람이 나도 증명을 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어서 여기 절반을 떼고 증명을 했어. 가필드라는 사람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거든. 양아치지. 아니 뭐 이미 돼 있는 거 그 반 잘랐다고 그 자기가 증명한 거야 그게? 아무튼 근데 어찌됐든 그 미국 대통령이 자기의 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야. 여기 수직 보이면 아까 뭐 하라 그랬는지 기억나나? 수직 보이면 아까 각 표시 이렇게 하자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보여? 사실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에서 얘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뭐야? 합동이지. 근데 여기 직각이 보이는 상황에서 요 길이랑 항상 같을 수는 없지. 다른 상황도 분명히 있겠지.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뭐도 발견을 해야 돼? 닮음도 발견을 하고 길이가 같은 상황에서는 합동도 발견을 해서 뭘 이용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의 길이가 2고 여기의 길이가 4였어. 그럼 여기도 2고 여기도 4겠지. 합동인 상황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거 대 이거 길이가 1대 2대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4고 여기 길이는 8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가필드라는 게 일단은 너희가 뭘 찾아내라는 거야. 닮음 또는 합동을 찾아서 똑같은 길이를 이용을 하든지 길이 B를 이용을 하든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는 거야. 얘들아 가필드 쓰면 돼 라고 하면 너희가 알아차리면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뭐야 저게? 할 건데 실제로 문제에 적용이 절대 안 돼. 일단은 너희가 이 조건을 잘 캐치를 하고 이 조건을 캐치를 했을 때 너희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어. 해야 될 행동들이 분명히 뭐냐면 문제 속에서 수직을 발견을 할 거야. 그럼 수직을 발견을 하면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되냐면 x축,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 하나씩. 요 점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요 모양들이 보여서 닮음 또는 합동이 보일 거야. 이거는 그냥 문제에 직접 적용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얘부터 한번 해보자. 저희 뒤에 넘어가서 6번 먼저 보자. 얘들아 A랑 B가 이렇게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ABC가 정삼각형이래. 그러면 너희가 지금 A랑 B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C는 어떻게 찍을까? 얘들아 정삼각형은 기본적으로 무슨 삼각형이야? 1인변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C라는 점을 나는 이렇게 찾을 거야.
요 두 개를 있고 이거의 무슨 선? 수직 이등분선 위에 뭐 적절한 점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C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러냐면 원점과 요 C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겠지.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좌표를 구하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서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고? 정삼각형? 그럼 거기에 수직 표시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때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x축과 y축이랑 x축 y축과 평행한 선을 뭐 이러냐? 아이고 x축 y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 이렇게 그었는데 너네 저 그림이 보이니? 안 보이지? 그럼 그 상황에 뭐 하냐면 요 점들에서 그 선들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돼. 그럼 너희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혹시 보이니? 이제 얘네 둘은 뭐야? 합동이겠어? 닮음이겠어? 아무래도 닮음이겠지? 그렇게 되면 여기가 1,2고 여기가 3,4니까 여기는 2,3 정도 되겠다. 되니?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 몇 차이나? 1씩 차이 나지? 그럼 이거 직각 이등변이네? 1씩 차이 나는데 얘랑 얘랑 B가 몇 대 몇이야? 정삼각형이었으니까 1대 루트 3이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루트 3. 요 길이도 루트 3. 그럼 여기의 좌표는 2,3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루트 3만큼 가고 위로 루트 3만큼 갔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나서는 요 점에서 이렇게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친구랑 요 친구는 뭐가 되겠어? 합동이 될 거니까 여기의 좌표는 2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3만큼 갔고 3에서 아래로 루트 3만큼 내려왔겠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됐어? 솔직히 자신할 수 있어. 얘들아 이거 너희 집에 가서 판다 찍어봐. 뭐 GPT한테 물어봐도 돼. 이렇게 풀어주진 않아. 다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연립해. 그럼 이제 너희는 이걸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어떤 차이가 나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막 계산을 화려하게 한 게 있어? 계산 없잖아. 그럼 너희는 나중에 이게 체화가 되면은 너희는 이거 10초 컷이야. 다른 애들 5분씩 푼다고 학교 시험에서. 이거 체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뒤에 한 문제 또 있어. 그리고 그걸 풀고 나면 뒤에 한 문제가 또 있을 거고.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 7번까지만 같이 해보고 뭐 저거 다른 거는 너네 풀어봐. 여기에 0,0이 있는데 이게 무게중심이 될 거고 여기에 4,2가 있대. 그럼 이제 내가 무슨 선을 그을 거냐면 이렇게 선을 그을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줄 거냐면 M. 여기를 내가 왜 M이라고 줬을까? 이 지점은 B랑 C의 무슨 점이니까? 중점이니까. 얘들아 그럼 아까 배운 거 이용하면 여기에 좌표 바로 쓸 수 있지 않나? 얘들아 이거 대 이거가 B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여기가 하필 0,0이고 여기가 4,2네.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지. 그래서 정삼각형이니까 얘 무슨 선을 그어? 수직인 선을 이렇게 긋고 적당한 거리에 B와 C가 존재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건 무슨 그러면서 이게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럼 여기에 지금 수직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자고 수직 표시 보이면 요 점을 기준으로 x축 y축에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자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점들 기준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너희 눈에 뭐가 보여야 돼? 요 친구랑 닮음인 게 보여야 되지. 그럼 요만큼 길이가 얼마야 지금? 4 2지. 맞냐? 아니지. 6이랑 3이지. 그리고 6이랑 3이지. 얘들아 근데 이게 1대 루트 3이잖아. 그럼 요 길이는 루트 3. 요 길이는 2루트 3. 이렇게 됐지? 여기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B의 좌표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1에서 출발했을 때 왼쪽으로 루트 3만큼 위로 2루트 3만큼. 그럼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3만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아래로 2루트 3만큼. 이렇게 되겠지. 됐어? 되게 강력한 무기야. 되게 강력한 무기니까 너희가 항상 뭘 찾아? 직각을 찾아. 그리고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한 문제만 나오지 않아. 이런 류의 문제는 2문제, 3문제씩 나와. 너희 2학기 시험에서.
진짜야. 근데 그 2학기 시험에서 이거 가지고 막 몇 분씩 붙잡혀 있느니 아 뭐야 이거 족밥이네 하고 지나가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체화를 하는 게 나아. 그래서 명칭도 좀 어색하지만 그냥 갓필드로 명명을 하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상황에서 항상 갓필드가 쓰여야 돼. 수직이 보이는 상황에서. 얘들아 그리고 이거 일회용이 아니야. 이거 고2 고3 때도 계속 쓰여. 근데 아무도 몰라. 고2 고3 때도 써도 되는지 몰라. 이거 쓰면은 계산이 완전히 주는데 고2 고3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튼 그때 가야 알겠지만 고2 고3 문제에서도 계속 나올 거야. 내가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할게. 선행을 하면서도.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부분은 너희가 체화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뭐 8번까지는 내가 안 할 거고 8번은 너희가 해봐. 다시 앞으로 가서 내가 4번 한번 봐봐. 내가 혹시 4번 즉답 되니? 얘들 혹시 4번 즉답 돼? 학생들 4번 답 뭐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너희한테 A, 그 P의 좌표까지 구하라고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 직선 AB 구하고 A, -1 대입하면 되지. 그냥 3번 같은 것도 너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번까지만 나랑 같이 하고 2번까지만 같이 하고 수업을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황이다. 얘들아 봐봐. 정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정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그럼 그때 BC 위의 한 점 P에 대하여 그럼 생각을 해봐. 이제 여기서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서 어차피 PA제곱 더하기 PB제곱에 우리 선택지가 두 개잖아. 그냥 애초에 생으로 P가 자유로운 상황이냐 아니면 P가 제한 조건이 걸려있냐. 뭔 상황이야? 자유로워? 제한 조건 걸려있지. 그럼 바로 못 써야 돼? 이거 파푸스야. 제한 조건이 걸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지화 시키면 이게 PA, 이게 PB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A랑 B의 중점을 스몰 m 이렇게 두면 얘는 2배 PM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어차피 정삼각형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 AM 제곱의 값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우리가. 됐어? 그럼 결국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 PM 제곱의 최소를 구하는 것과 어때? 같은 거지. PM 제곱의 최소를 구하는 거랑 같은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요 PM의 최소값은 언제일까를 고민을 할 때도 P랑 M 중에 고정된 값이 누구야? 얘가 고정돼 있고 얘는 움직이고 있지. 그럼 언제 최소야? 얘들아 여기서 수직이라는 대답이 나왔거든. 얘는 뭘 했냐면 일일이 해봤어 눈으로. 무슨 얘기냐면 M은 여기 고정이 되어 있잖아. P는 여기 위로 움직이잖아. 그럼 해봐. 너희가 보기에도 언제 최소야? 이렇게 수선해가 내렸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 됐어? 그렇게 되면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겠어? 1대 3. 왜? 이렇게 내리면 반이니까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1대 3이 된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어렵지 않아. 결국 이제 파푸스를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항상 이쪽은 고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요거의 최소를 구하면 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여기가 삼각형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원 위에 한 점이 P래. 또 여기 바깥에 A랑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도 이제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건 사실 최소값도 구할 수 있고 모두 구할 수 있어? 최대값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결국 여기 가운데점을 M이라고 하면 PM의 최대냐 최소냐가 관건인데 PM의 최대는 언제야? P의 최대는 언제야? 얘랑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구하고 반지름 더했을 때 최소는 언제야? 얘랑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구하고 반지름 뺐을 때. 이건 뭐 원가서도 하겠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P가 고정되어 있다는 건 이런 도형비에서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푸스의 중산 정리를 사용을 하면 된다. 애매하게 10분 남았다. 내가 문제를 몇 개를 더 풀면 돼. 아니지.
얘들아 너네 저거 해봐. 8번 해봐 지금. 여기까지 하고 가야 편하지. 얘들아 봐봐. 이런 거지 결국. 내가 여기에 P를 잡았어. X는 3분의 1을 이렇게 3분의 1 맞지? X는 3분의 1 이렇게 쓱 긋고 내가 여기 위에 한 점 P를 잡았어 그냥. 그럼 그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때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몇 도 회전이 필요하다 그랬어? 60도 회전이 필요해서 이 삼각형을 통째로 60도만큼 내가 돌린 거야 그냥. 그럼 돌렸을 때 이 선도 60도만큼 돌아가면 여기 이렇게 그어지겠지. 그럼 여기 위에 이미 한 점을 그러니까 얘에 대응되는 점을 P'이라고 잡을게. 그럼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됐어? 왜냐면 여기가 60도가 돌아갔고 기본적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을 거니까 한각이 60도인 인근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잖아. 그럼 이제 요 길이를 대체할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요 길이를 대체할 길이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버리지. 됐어? 그럼 그 다음에 PA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그럼 PB를 대체할 길이가 어디 있어? P'B가 이렇게 있지. 됐어? 그럼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은 뭐겠어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래서 사실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 조금은 필요한 문제여서 사실 하긴 싫었는데 그래도 직선의 방정식을 쓰지 않고 찾는 방법도 있으니 직선의 방정식을 쓰지 않고 어느 지점을 찾아야 돼? 요 지점 찾아줘야 되지? 요 지점 어떻게 찾을래? 얘들아 요 도형이 정삼각형의 절반인 거 혹시 알겠니? 요 도형이 정삼각형의 절반인 거 알겠어? 혹시 그게 납득이 좀 힘들까? 얘들아 이게 봐봐. 이게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내렸잖아? 너희 눈에 보이는 요 큰 도형 이름 뭐야? 정삼각형 두 개 야 이씨 정삼각형 두 개를 붙였는데 평행사변 나오면 안 되지. 말은 뭐지?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뭐겠어? 수직이 될 거라고. 여기가 수직이 될 거라고. 그럼 여기가 수직이 되면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 되면 여기가 몇 도야? 3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의 절반이잖아. 그럼 너 요만큼 길이 알아 몰라? 2에서 3분의 1 빼면 얼마야? 3분의 5. 그럼 여기는 3분의 5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A 값이 그거야. 3분의 5를 루트 3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안 구하고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굳이 넣은 거고 원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뭐 대입하는 거야? 3분의 1 대입해서 구하는 거지.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닮음 쓰는 게 또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분명히 이것까지 보여줬어. 야 근데 너희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과한 거 아니야? 무슨 도형을 회전을 해? 너희 도형 회전하는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나왔다가 애들이 자살하고 그랬어 진짜. 진짜야. 야,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도배가 돼서 나와. 진짜로 막. 근데 이제 중학생들은 결국 특목고를 가고 싶어 하잖아. 2014, 2015년도 얘기야. 그래서 애들 저 그런 생각까지 한 애들도 있어. 시행에 옮긴 애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좋아하진 않아.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낼 수도 있으니 우리는 공부를 해두자 인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근거는 명확하잖아. 한 각은 60도가 주어질 거야. 정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유삼각형이 정삼각형일 필요는 있나? 굳이 정삼각형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한 각이 60도인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포인트로 잡고 너희가 계산만 해주면 돼.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 끝! 가. 오늘 다 가. 고생들 했어.